감정 노화를 늦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노화와 건강수명, 생활 속 안티에이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노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뭐랄까, 안 늙는 법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도 먼저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노화라는 거요.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게 흔히 피부 주름이나 기운 없어지는 거 이런 외적인 변화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게 전부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몸속 세포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신체 기관들의 기능 자체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복잡한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군요. 그럼 노화 방지라고 할 때 이 자연스러운 시간을 완전히 멈춘다. 이런 뜻은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순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보다는 질병 없이 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 자료에서 이걸 건강수명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걸 최대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만이 아니라 뼈, 근육, 심장이나 혈관, 뇌기능까지 몸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린다. 아, 중요한 관점이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노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근본적인 원인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원인이 딱 하나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자료에 나온 주요 원인들을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이 조금씩 짧아져요. 이게 일종의 세포 분열 횟수 제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텔로미어. 네네. 그리고 둘째는 산화 스트레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때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막 손상시키거든요. 아, 활성산소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또 몸 안에서 염증이 낮지만 꾸준히 지속되는 만성염증 상태.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같은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주죠.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게 생활 습관인데요. 운동 부족, 담배 피우는 거, 술 많이 마시는 거, 잠 못 자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화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세포부터 호르몬, 생활습관까지 다 얽혀 있군요. 그럼 이거를 늦추거나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려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행히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귀결되는데요. 자료의 핵심을 보면 첫 번째는 역시 영양 관리예요. 항산화 성분 많은 과일, 채소, 녹차 같은 거 좋고요. 근육 생각해서 단백질 잘 챙겨 먹고 또 올리브유나 견과류, 생선 같은 좋은 지방도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혈당 관리.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거. 이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간 항염 식단이랑 비슷하죠. 네네,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 중요하고요. 주 2, 3회 정도, 그리고 유산소 운동, 걷기나 달리기 같은 거요. 이건 주 3, 5회 정도? 또 유연성이나 균형 감각 위한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운동은 빠지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생활 습관 자체를 개선하는 거요. 잠 충분히 자는 거,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당연히 금연, 술 줄이는 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이라든지 취미 활동 같은 거요. 피부 관리는요? 아, 맞아요. 피부는 자외선 차단,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보습 잘해주는 것도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신 두뇌 관리. 계속 뭔가를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근데 자료 뒷부분에 미래 기술 이야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텔로미어 연장이라든지 NAD 플러스 보충 이런 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텔로미어 길이를 좀 어떻게 해보려는 연구나 NAD 플러스라고 세포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이게 나이 들면 줄거든요. 이걸 보충하려는 연구도 있고요. 항노화 유전자나 줄기세포 치료, 요즘엔 AI 기반 건강관리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죠. 오, 뭔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료에서도 분명히 하듯이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리고 좀 불확실한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노화 관리법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료를 통해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특별한 비법 이런 게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 나눈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습관들이잖아요. 그걸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쌓이는 힘, 복리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통찰인 것 같습니다. 아,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 진짜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게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료에서 본 건강 습관 중에 나한테 맞는 거 딱 하나만 정해서 앞으로 한 10년 꾸준히 해본다면 과연 10년 뒤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하고 말이죠. 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군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은 피부로 늙기 전에 마음으로 늙는다. 심리학자 카를 융이 남긴 이 경고는 노화의 순서를 정밀하게 꿰뚫는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 데니얼 골먼 역시 신체 능력의 하강보다 더 빠른 곡선을 그리는 것은 공감 유연성 호기심의 감소라고 지적한다. 인간의 감정 체계는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급속히 위축된다. 오스모름 같은 정서적 근육 운동량이 줄면 뇌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낯선 자극을 적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표정은 굳고 공격성은 높아지며 관계 피로가 누적된다. 웃음이 사라질 때 뇌가 받는 충격. 미국 NIH가 40부터 70세 성인 1200명을 10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일평균 웃음 빈도가 30% 감소한 그룹은 전두엽 회백질 밀도가 동연령 대비 4% 더 빨리 줄었다. 웃음은 단순한 사회적 융화류가 아니라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자극해 시냅스를 끈끈이 연결하는 뇌 피트니스 도구다. 웃음을 잃으면 뇌는 자기방어 모드로 전환되어 부정적 정보에 과민해진다. 눈물이 메마르면 공감 회로가 녹슨다. 철학자 마르타 누스바움은 어피블즈 오브 소트에서 눈물은 타인의 고통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감정적 숨쉬기라고 표현한다. 울음이 줄수록 타인과의 모세혈관이 막혀 나와 남 사이에 불투명한 방어막이 생긴다. 이런 정서적 무감각이 고독과 공격성을 동시에 키운다. 표정 근육의 굳음은 뇌에서 오류를 낳는다. 정신의학자 폴 에크먼의 미세표정 연구는 얼굴 근육이 실제 감정을 변조하거나 증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착된 무표정은 뇌에 나는 지금 위험하다는 반사신호를 자주 보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만성화한다. 표정이 어두워질수록 인지 왜곡이 심해지고 작은 갈등에도 공격방어 회로가 즉각 작동한다. 왜 감정 근육은 더 빨리 노쇠할까? 직장, 가정의 역할이 고정되면 감정 레인지가 좁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새 감정 어휘, 새 관계 맺기를 두려워한다. 어른은 차분해야 한다는 규범이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 세로토닌, 옥시토신 수치가 40대 이후 완만히 감소해 감정 회복 탄성이 떨어진다. 감정 노화를 되돌리는 정서 리모델링 루틴, 매일 감사 감동 감탄 포인트를 기록해 정서 가소성을 확보한다. 복식 호흡과 짧은 웃음소리로 얼굴 복근을 동시에 자극, BDNF 분비를 촉진한다. 의도적으로 감정이입을 유도해 공감 회로를 스트레칭한다. 눈썹 올리기, 광대 근육 풀기, 입꼬리 들기 등 미세 근육 스트레칭을 통해 뇌의 마음 회로를 리셋한다. 대신 지연 약속하기에 즉각 사과 보상 규칙을 걸어 사회적 신뢰를 예치한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가능성들의 침전이다. 감정 노화를 늦추려면 지성과 체력의 관리만큼이나 웃고 울며 느끼는 능력을 꾸준히 단련해야 한다. 늙는다는 말 대신 감정을 덜 사용한다는 표현을 떠올려 보라. 오늘 하루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공감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한다.